자, 이번에는 102페이지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 자, 우리는 통계라고 하는 파트를 하고 있다고 했고, 이 통계라고 하는 파트라는 것은 결국은 자료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그 자료의 해석을 내가 원하는 기준을 제시를 해줘야 되고, 그럼 그 기준이라고 하는 친구로부터 새롭게 다 배열을 해줘야 된다고 했지?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재배열을 할 거냐라고 불러줄 수 있는 확률 변수 x가 꽤나 중요한 역할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확률 변수 x가.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고 있던 이 친구,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그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까? 셀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했죠. 하나하나 요소를 카운트할 수 있는 친구들로 존재할 거라고 했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이산의 상황에 대한 그것의 확률의 함수는 확률 질량 함수가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확률 질량 함수의 여러 형태들이 있는 것들 중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너희가 직전에 봤던 이항 분포가 되는 거야. 이 이항 분포 친구들이 이산 확률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분포의 모습들이다 라고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분류할 때 하나로만 분류를 한 게 아니었죠. 어떻게 된 거였냐면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셀 수 있는 것들을 분류를 하는 거였는데, 예를 들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1, 2, 3 하나 아니면 둘 아니면 셋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셀 수가 없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건전지 수명, 여기 있는 전구의 수명, 혹은 몇 분, 시간. 왜? 시간이라고 하는 것 또한 생각을 해봐. 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그 셀 수 있다라는 거의 기준이 예를 들어 1초라고 부르면 너희가 스톱워치를 딱 1초로 기준으로 누른다고 치더라도 1초가 정확하게 나오니? 아니잖아. 그 100분 안쪽에 있는 소수점 자리가 몇 번째 자리일 때마다 다 나누어지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셀 수 있다라고 표현한다면 그걸 하나하나 다 나눠야 돼. 그럼 이게 나눈다고 한들 그것에 대한 확률 값으로 가지고 오는 거잖아. 확률 변수니까. 그럼 그것들이 세분화가 되면 세분화가 될수록 100개가 있으면 그냥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로밖에 못 나눈다 이거야. 영역의 카운트가 너무 세분화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방금 말했던 이런 예제들을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 어떻게 재배열할 거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져서 어떻게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나오는 연속 확률 변수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셀 수 있을 때, 얘네들은 셀 수가 없을 때, 특히 이 친구 셀 수가 있을 때 어떻게 했다? 그거 어차피 셀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에 대한 확률 값을 구해내기가 쉬웠어요. 주사위 2개만 던진다고 하더라도, 혹은 1개만 던진다고 하더라도, 그럼 1개에서 나오는 눈의 숫자는 6개가 있을 거고, 그럼 그 중에 1이 나오는 건 6분의 1,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확률 값조차 구할 수가 있었죠. 동전 2개를 던지면 4개의 경우의 수가 나왔을 때,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의 수는 4번의 경우 중에 누구? 1번, 4분의 1, 쉽게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이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그 셀 수 없는 걸 커버하냐면 구간의 요소로 잡아주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아까 전에 건전지 수명이라고 하는 친구를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해보는 거야. 1년 3개월부터 1년 9개월까지. 이런 식으로 잡으면 그냥 그 수명이 1년 3개월 동안 1년 9개월까지 나오는 애들이 다 모을 거 아니야. 그럼 다음 친구들은 1년 9개월부터 2년 3개월까지 이런 식으로 모으는 거야. 그러면 그 건전지가 이렇게 넓게 여러 가지 셀 수 없는 것들로 쭉 펼쳐져 있는 것들이 구간 단위로 딱 잡아버리니까 요 안에 다 들어오겠네. 그치? 그럼 요 안에 들어온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요소를 어떻게 처리를 해버릴까? 확률은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서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를 정의할 때 당연히 얘가 확률 질량 함수가 나오듯이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게 돼요. 확률 밀도 함수. 그럼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면 그 그래프 속에서 이 구간이라고 하는 요소로 잘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지금 각각 확률 변수니까
확률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 구간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다시 어떻게 보면 왜 그런가요?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방식들에 대해서 이해하면 돼. 지금 내가 이걸 내려온 것처럼 이산확률 변수, 확률 질량 함수구나. 그럼 그거 하나의 값을 집어넣은 게 확률 값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처럼 연속 확률 변수는 우리가 그 확률 변수 x를 어떻게 잡을 거다? 구간 단위로 잘라서 가져갈 거다. 그럼 그 구간 단위로 잘랐을 때 그 구간에 대한 확률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그 구간의 넓이가 바로 확률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되겠니? 그래서 이쪽 친구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필수 예제를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과 연속 확률 변수가 이런 식으로 확률 값을 구하는구나 라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끝났어.